안녕하세요. SF 특허 영어 검단 캠퍼스 이신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인연은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은 역사를 만들죠. 오늘 여러분이 SF 특허 영어를 만남으로 자녀분들에게 새로운 영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왜 영어 혁명이라고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혁명이라는 단어, 혁명에는요, 기존 체제를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기존의 영어에 대한 생각들, 영어는 어려워, 영어는 안 돼, 힘들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데, 어떻게 뒤집어 엎을 것이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중1 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방학 동안요. 3개월 몰입해서 공부하면요. 몇 개월이요? 3개월.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빠밤.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와우. 이게 가능할까요? 네, 사실입니다. 수능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1 정도 영어 실력이라 함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2, 3과 그 문장을 보고 해석할 정도. 문장을 이해할 정도의 실력이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 있죠. 목표점까지 가야 돼요. 가장 빨리 가시려면 어떤 걸 이용하시겠습니까? 딱 봐도 뭡니까? 네, 비행기 가장 빠르겠죠.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걸어가야 한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SF 특허 영어 창안자 박규일 대표님께서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을 분석해 보셨어요. 근데 그 결과 문제가 뭐였냐? 영어라는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다뭐 비행기, 기차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어디서 포기하는 겁니까?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출발하자마자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 것처럼요. 어떤 학습 방법, 어떤 영어 교수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영어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1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방학 동안 3개월 공부하면 또는 9단계의 학습을 쭉 공부하면 수능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9단계는 얼마나 걸리는데요? 방학이 아니면 보통 이상적인 속도로는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많은 기간 아니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영어 실력이 아주 수직 상승합니다. 그렇게 고3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 본문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 진짜 좋겠죠. 그러면 만약 중1 때 시작해서 중3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다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1년 반 정도가 이상적인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영어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3까지 고등 내신 뭐 영어 1, 2등급, 수능 영어 1, 2등급을 다 이제 맞춰버렸기 때문이죠. 영어 하나만 끝내놔도요, 돈 아끼고, 시간 아끼면서 다른 거 준비할 수 있어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요즘 다들 가성비, 가심비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성비와 가심비를 잡을 SF 특허 영어입니다. 자, 그러면요, 방학 때를 기준으로 3개월 몰입해서 공부하면 끝? 이게 아니고요. 그 9단계 원리 과정, 그리고 나서 적용 과정, 그리고 응용 과정, 수능 문제 풀이 과정까지 해서 중3까지 수능과 내신 1, 2등급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당연히. 이게 진짜 가능해요? 하고요. SF 특허 영어는요, 2005년도에 특허 영어 창안자이신 박규일 대표님께서 개발하시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 SF 특허 영어를 배운 학생들이 대략 몇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들이 3개월 영어 혁명, 9단계 영어 혁명을 경험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살아나고요. 영어를 정복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에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안경 작은 걸 만들 때, 또 뭐 볼펜을 만들 때도, 키보드를 만들려고 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먼저 막 만들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도와 도면을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안경, 볼펜 하나 만들 때도 정확하게 수치 계산을 해서 도면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에 뭐가 있다고요?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면요. 아, 이 건물에 몇 층이 지어지겠구나. 방이 몇 개가 되겠구나. 창문이 이쪽 저쪽으로 나겠구나. 알 수 있죠. 또 조감도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손에 이 건물 또는 이런 완성품이 잡히진 않지만 설계도와 도면과 조감도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 완성, 끝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 보이시나요? Start, finish. 영어, 시작만 하라 반드시 끝날 것이다. 이것이 SF의 숨겨진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설계도가 있고요. 영어에 도면이 있다라는 건 영어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대박. 영어에 끝이 있다니.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해도, 아니, 왜 이렇게 안 들리는 거야? 미국에는 거지도 영어를 잘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응? 그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했는데, 끝이 없다 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영어가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자, 이런 것들 가지고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요. 설계도와 영어의 도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I am a bo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I am a boy를 보고 해석을 못한다? 그러면 중일 실력이 아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I am a boy를 보고 나는 am 뭐뭐이다. boy 소년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 I는 보시다시피 주어라고 합니다. am은 비동사이고요. 여기 보면 중 1학년의 문장인 I'm a boy는요. 주어하고 동사가 붙어 있어요. 그죠? 가운데 뭐 다른 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This is a pen. 이건 펜이야. 이 정도는 다 안단 말이에요. 아, 쉬워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쉬운 영어 문장이 쭉 끝까지 가면 좋을 텐데. 이 영어 문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겁니다. 길이가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 길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때 I am a boy 할 땐 배울만 했어. 쉬웠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 나는 영포자야. 영포자 아시죠? 영어 포기한 사람? 나는 왜 영어를 포기했을까? 그죠? 왜냐면 I am a boy처럼 주어 동사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짧고 쉽던 문장이 이제 점점 아래 보시면요. 주어 앞에 여기 이렇게 혹이 붙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혹이 붙어요. 그리고 동사 뒤에 혹이 붙어요. 이 달팽이 집을 짓는 것 마냥 점점 크게 점점 크게. 그러면서 영어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F 영어에서 중학교 문장, 고등학교 문장, 수능 문장, 뭐 토익, 토플 시험 거기서 나왔던 모든 문장들을 분석해 봤더니요.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문장은 주어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어려운 문장으로 갈수록 주어 앞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어 앞에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나오는 것들도 정해져 있어요. 또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 치잖아요. 모르는 곳을 갈 때는. 주소를 딱 치면 치는 동시에 모든 게 설정되죠. 그리고 정해진 길을 따라가게 돼요. 왜냐면 이미 내비게이션 안에는 지도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어 앞에 나오는 것들도 정해져 있다.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나오는 것들도 정해져 있다.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쇼행길이면요, 내비게이션 꼭 필요하죠. 그런데 길을 다 알면, 아, 여기 가면 뭐가 나와? 여기서 우회전이야, 좌회전이야. 다 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영어 분석을 해보니까, 문장을 분석해보니까, 주어 더하기 동사, 이런 어순으로 가는데, 주어의 앞자리,
주어 동사 사이 자리, 동사 다음 자리로 확장을 되는데 이게 일정하게 무엇이 나오는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해진 것을 미리 알면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학교 문장, 고등학교 문장, 토익, 토플 모든 문장에 맞춰봤더니 대부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 공부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미리 영어 지도를 딱 지어주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더 쉽게 따라갈 수 있겠죠?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 3학년,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영어가 어려워지고 길을 전혀 모르겠으니까 막 헤매다가 결국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포기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주어 앞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A자리. A자리 보이시죠? 부사, 부사구, 부사절.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요. 주어와 동사 자리, B자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나오고요. 그 뒤에 동사 뒷자리 C 자리에는요. 목적어, 보어, 수식구, 수식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중1학년 문장은 여기 나오는 A 자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I am a boy. 앞에 뭐 없었잖아요. 그죠? I하고 am 사이에 뭐가 없죠. 근데 문장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점점 크게 하면서 점점 A 자리, B 자리, C 자리 점점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문장이 어렵고 복잡해도 마치 뛰어봤자 벼룩이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하는 것처럼 A, B, C 자리라는 설계도 안에 다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알면 어떻게 돼요? 영어는 끝나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영어 혁명이 가능한 이유는 중학교 1학년 실력이지만 이제는 영어 문장을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지도를 손에 딱 쥐어주기 때문에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자리, B자리, C자리만 알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 설계도다. 네, 9단계 영어 혁명이 가능한 이유. 첫 번째, 다시요. 영어의 설계도가 있다. 대한민국 최초 영어 설계도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학습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SF 특허 영어입니다. 자, 그 다음 영어에 뭐가 있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구조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죠.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식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어에 공식이 있다? 아, 이것은요. 영어의 공식을 맞춰서 풀면 답을 맞출 수 있다. 그쵸? 영어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영어에 설계도 있다고 했죠? 설계도 있으면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영어 공식이 대체 뭘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문장이 길어졌어요. 갑자기 머리 아파지시나요? 이 문장은 중1 정도 수준 아니고요. 당연히 토익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푸는 시험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1학년 아이들한테 이렇게 분석해봐라 하면은 거의 손도 못 대게 되겠죠. 문장이 길어졌죠. 그런데 우리 중1 친구들이 이거를 문장을 보고 해석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하냐? 주어하고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중1 친구한테 이 문장 동사가 뭘까 했더니 동사 정도는 아이들이 알아요. 자, 근데 동사가 뭐예요? 네, 그 친구는요, 영어 혁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오셔라. 네. 자, 대부분 비동사 하고 알아요. am, are, is, was, were 비동사. 그러니까 was가 동사겠네 하고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 찾아야 돼요. 주어가 뭘까 하고 물어보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런 문장을 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음, I am a boy 할 때는 am 앞에 I가 주어였는데 그러면 was가 동사니까 앞에 women 아니면 girls and women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많이 나오니까 주어를 못 찾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girls and women? 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물어보는 거죠. 근데요,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women이라는 단어는요, 복수죠. girls도 복수죠. 얘네들은 복수니까요, 비동사를 쓸 때 was가 아니고 are 또는 were이 와야 돼요. were. 그런데 뭐가 왔나요? 여기서는 네, was가 왔기 때문에요. 얘네가 짝꿍이 안 맞아요. 주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걸 딱 보다가 그러면 그래 was 앞에가 다 주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엔 주어가 너무 길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한참 머리를 굴리더니 해석할 때 이, 가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답답해. 주어가 안 보이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해석하려면요. 주어와 동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만약에 중1 친구가 이 영상 듣고 있다면요. 제 설명을 듣고 1분 후면은 바로 공식을 듣고 나서 주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빠밤. 첫 번째. 주어는 동사에 어디 온다? 앞에 온다. 네. 동사 앞에. 그렇죠. I am, I am 할 때 am 앞에 I가 주어였잖아요. 그러니까 was 앞에가 주어라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주어는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다. 뭐라고요? 주어는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다. 여기 명사가 America, Matter, Fact, Education, Girls and Women이었어요. 다 명사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없죠. 또 있어요? 없어요가 있죠.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면은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요? 전치사. 자, 그러면 좀 아까 이 명사들 나왔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앞에 뭐가 있어요? in. 전치사가 왔네. 그럼 아메리카는 주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matter. matter 앞에 뭐요? as a matter 했으니까 전치사 왔네. 얘도 안 되네. 그럼 fact 하려고 했더니 of가 왔네. 얘도 안 되네. 또 보니까 of girls and women 했는데 앞에 of가 있어서 안 됐네. 그러면 앞에 전치사 안부는 동사 앞에 명사는 뭐지? the education 하나가 남네요. 어? 이 공식 알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 이거 지금 토익 시험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1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주어란 말이야.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어야. 근데 전치사가 앞에 나오면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어.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를 찾는 공식이 몇 가지요? 6가지. 자, 동사 찾는 공식이요? 8가지. 목적어 보어 찾는 공식이 18가지. 구 찾는 공식 2가지. 절 찾는 공식, 절 찾는 공식 2가지. 이렇게 이 공식들을 알면 중1, 중3, 수능, 토익, 토플 어떤 문장을 갖다 놔도 주어를 찾을 수 있다. 동사, 목적어, 보어, 구, 절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방학 동안에 3개월 몰입해서도 수능 문장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설계도와 공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허를 받았고요.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어 교수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특허받은 SF 특허 영어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단어 암기 공식. 아마 이 강의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와, 설계도, 공식, 좋아. 그런데 단어를 모르는데 어떡하나. 그죠? 단어를 모르면요, 말하는 게 들리지도 않고요. 대화도 못하고요. 영작도 못하죠, 당연히. 차는 진짜 좋은 차인데 기름이 없다? 그럼 슈퍼카의 의미가 없죠. 그죠? 최신형 냉장고를 선물로 받았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설계도와 영어 공식을 통해서 전체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중1학년이 수능 영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단어입니다. SF 특허 영어 창안자 박규일 대표님께서 이 단어를 머릿속에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시다가 이 학습법을 발명하게 되신 거예요. 2008년도에 깜빡이 학습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그것을 기반으로 슈퍼아미 학습기를 개발하셨었거든요.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네. 3개월 만에 6천 단어가 외워지거든요. 이 놀라운 단어 암기 공식의 두 가지 핵심 원리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누적 반복의 원리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곡선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분이 지나면요, 망각이 시작됩니다. 10분밖에 안 된다니, 그죠? 그리고 1일이 지나면요, 70% 이상을 망각해요. 그런데 복습을 하면요, 이 기억력이 다시 올라가고 떨어질 때 복습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망각을 뛰어넘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일정 시간을 두고 공부할 범위를 분산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뇌가 망각을 시작할 때 복습을 다시 함으로써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적 반복의 원리예요. 뇌를 자극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뭐, 이번 주 수요일 말고요. 지난주 수요일, 점심 뭐 드셨나요? 혹은 화요일 저녁으로 뭘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시나요? 안 나시죠? 왜냐면요.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식단을 기억해내시면 상금을 드립니다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그렇지. 내가 이번 주 화요일에 뭘 먹었고, 수요일에 뭘 먹었고, 막 이렇게 외워서 반드시 맞춰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창조하실 때요, 엄청난 용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에디슨, 아인슈타인, 자기가 갖고 있는 뇌의 5%도 못 쓰고 죽었대요. 그 위대한 과학자도 아주 찔끔밖에 안 쓰고 죽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할 때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나는 바본가 봐요. 막 이렇게 하면요. 야, 너 그거 모르는구나. 네 머리가, 네 뇌가 컴퓨터보다 훨씬 좋아. 네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들이랑 했는데 나는 컴퓨터보다 똑똑하다 이거를 몇 번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신나서 그치 난 똑똑해 역시 천재. 나중에는 저희 아들이 나는 컴퓨터보다 똑똑하다. 나는 컴퓨터보다 천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용량을 가진 뇌에 어떻게 암기하고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넘길 것이냐.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방법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20년이 지났어, 뭐 10년이 지났어. 엄청 오래됐는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의 사건 있으시죠? 있습니다. 뭐 다쳤다든지, 뭐 누가 뭐 잃어버렸다든지, 뭐 망신을 당했다든지 하는 것들. 아주 충격적인 경험과 연결된 기억은요. 장기 기억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공부할 때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연결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는요. 모든 걸 자신의 상황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는 반복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최소 세 번, 몇 번이요? 최소 세 번에서 다섯 번. 그 이상이면 훨씬 좋아요. 같은 것을 반복하면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어 단어 암기뿐만 아니라요. 모든 과목에서요. 5회독 복습을 하게 되면 시험이 끝나고 나와서 시험 치고 나니까 나 다 까먹었네.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바인더 코치 할 때도 오해도 복습할 때도 꼭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듯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양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영어 단어 암기 공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슈퍼아미 단어 학습기에 들어갔던 프로그램 설명해 드릴 텐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Question and answer이에요. 첫 번째. 1. 보여주기. 단어나 뜻을 보여주고요. 2.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고 3. 정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빠르게 반복하면서요. 뇌에 계속적인 자극을 주므로 단어를 자연스럽게 암기하도록 합니다. 반복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아주 좋은 학습법입니다. 첫 번째, 블랭크 학습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tall이라는, 여기 1번 또 나오죠? tall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이게 잠깐 보여지고 사라진 다음에, 이렇게 빈칸이 나와요. 뜻도 가려지고. 그러면, 나 이거 방금 봤는데? 저절로 생각하겠죠. 뭐지 하면서 뇌가 자극됩니다. 그리고 나서 1초 후에 바로 짠! 답이 나와요.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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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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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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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앞면, 뒷면 이렇게 플래시카드로 영어 단어 암기하시던 분들 계시죠?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를 자극하는 방법인데요. 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가위표가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게 되면 가위표를 누르면 내가 아는 단어들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아는 단어를 숨기고 모르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단어의 숫자, 개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회전 속도 자연스럽게 빨라지죠. 그럼 언제까지 하냐? 내 뇌가 알 때까지 계속해서 자극 주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2단계 스펠링 목록 리버스 학습법입니다. 좀 아까 1단계에서는요, 단어를 하나씩 보여줬다면요. 2단계에는 한 페이지 여러 가지가 나오죠. 10개의 단어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나와요. 제목처럼 스펠링을 보는 순간 이번엔 뭐가 기억나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말 뜻이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건요, 클릭하면 다시 뜻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단어를 한 화면에 묶어서 계속 돌리는데요. 이게 한 50단어를 가지고 화살표로 페이지를 오가면서 넘기면요. 스펠링 보고 한국어 생각날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데요. 지금 이 2단계가요. 말씀드린 2단계가 단어 암기 모든 과정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1단계에서는요. 우리 스케치를 대충 했다고 생각하면 2단계에서 머리에 완전히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영상 보여드릴게요. tall, live, job, album, body, tall, live, job, album, body. 이렇게 5페이지를 오가면서 모르는 단어가 완전히 머리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다 끝나면요, 1페이지로 와서 다시 복습 가능합니다. 자, 한 페이지 10단어 나오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천천히 보여드렸지만요. 아이들은 빠르잖아요. 아, 그리고 바로 딱 누르면 뒤집혀지기 때문에 10단어는 한 10초 정도 소요해요. 그럼 5페이지, 그럼 한 50초. 약 1분 정도의 시간이면 몇 단어요? 50단어를 복습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50단어를 10번 반복해. 그렇게 많이?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우. 대단하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자, 3단계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말 뜻 목록 리버스 학습법입니다. 3단계는 우리말 뜻을 보는 순간 정확한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영어 발음이 기억나야 됩니다. 3단계도 방향키로 쉽게 페이지 바꾸면서요. 50개 단어를 모두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50개 단어 학습하는데 얼마나면 된다고요? 1분이면 돼요. 이걸 10번씩 해도 몇 분밖에 안 걸린다?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네. 스펠링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가 기억나야 하냐면 정확한 영어 발음. 이것을 반복하면서요. 더 정확한 발음도 연습할 수 있고요. 대부분 발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스펠링도 저절로 익혀지기 때문에 이 단어 암기법에서는요, 스펠링은 확인하지 않고요, 정확한 영어 발음, 이렇게 합니다. 자, 영상 보실게요. Tall, live, job, album, body. Tall, live, job,
album, body, 네, 이렇게 3단계까지 가면은 이 단어를 기억하려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는 순간 이 본능적으로 맞춰야지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하죠. 네, 아이들이 이 단어를 기억하려고 이제 집중력이 점점 발휘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4단계. 이게 계속 단어 암기를 하는 거예요. 4단계 속청 암기 학습법입니다. 외웠던 단어들을 빨리빨리 들려주는 거예요. 이미 지금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어느 정도 단어가 머리에 저장돼 있겠죠? 자, 그러면 저장된 단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빠른 속도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tall, live, job, key, likely, village, body, future, buy, album, headache, below, book bag, book bag, book bag,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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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 lake, lake. 네. 이렇게 1.5배속, 2배속 하면서 시험 보기 전에 전체를 한눈에 정리하듯이 모든 것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계속 배속을 높여가면서 조절하면서 할 수 있어요. 빨리 들린다고 안 들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다 들려요. 오히려 빠르기 때문에 이미 아는 단어라서 빨리 지나갈수록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굉장한 집중력을 또 뇌가 또 발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영어에서 또 끝이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야,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단계가 있다니. 5단계입니다. 문제풀이 학습법인데요. 여기에는 또 3개로 나눠져 있어요. 5단계지만 5단계가 아닌, 네, 여기서 또 3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외웠던 단어들을 진짜 외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것 또한 반복 인출 학습법에 의한 복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 인출 학습법이라는 건요, 인출, 꺼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간 걸 말로 꺼내고, 뭐, 글로 쓰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쪽지 시험이 굉장히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반복 인출 학습법에 의해서 지금 추단계 문제풀이 학습법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반복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효과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 달에 단어를 몇 천 개 막 꾸역꾸역 다 넣었어요. 그런데 금방 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단계에 있는 3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Headache, garden, sheep, model, foggy, life, below, silver, future, album, letter, 네. 이런 식으로요, SM, 스펠링을 보고 뜻을 발견하는 시험을 봅니다. 잘못 누르면 보셨듯이요, 삑 하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점수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80점 나왔다고 하면 20점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들만 모아서 100점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5단계의 두 번째, MS입니다. 이번에는요, 의미를 보고 스펠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 학습이 될 때까지 반복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진 건요, 그냥 보자마자 고를 수 있는데, 완벽하게 학습이 안 된 거는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시간 초과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마지막입니다. CP, 크로스 퍼즐이라는 뜻이에요. 단어와 뜻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이 여러 단계를 지나가면서 5단계,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 세 번째 이 반복 인출 학습법으로 테스트를 하면 단어가, 아니, 외우기 싫어도 외워질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만약 어머니들이 이 특허 영어를 중고등학생 때 만났다면요, 영어 100점 당연히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영어 혁명을 일으킬 차례가 됐어요. 자,
중학교 과정에서요, 외워야 할 단어가요, 2천 단어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4천 개. 그리고, 수능 준비하려면 2천 단어를 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 8천 단어가 구구단 외우듯이 뭐 줄줄줄 잘잘잘 나오면 아무리 못 맞아도 영어 모의고사 3등급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독해가 대부분이에요. 단어만 많이 알아도 수능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단어가 약하니까. 그래서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문법도 어렵고요.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학습법을 통해서 일주일이면 500개. 그리고 두 번째 위에 1개월이면 2,000개. 3개월이면 6천 단어가 암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3개월 만에 6천 단어 아니고 솔직히 6개월 만에 6천 단어라고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요, 하루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단어 암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중고 영단어 6,000개, 토익 토플 단어에서 몇만 단어가 들어있어요. 오,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중1, 2학년 몇 단어 외운다고요? 6천 단어 이상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 이거 지금 설명 시작할 때요. 중1 정도 영어 실력 가지고 있는 학생이 방학 3개월, 몰입해서 집중 학습할 때 또는 9단계를 걸치면 수능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9단계를 거치는데 이상적인 속도는 방학이 아닐 때 1년 반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전제로 깔려 있냐면요. 그 과정에서 4천 개 이상의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학습 프로그램 사용하면 될 것 같죠? 그쵸?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아니, 또 있어? 네, 또 있어요. 영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학습법에 영어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아이스하키,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백호,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 다음 천자문에 백호, 이르기까지 모든 다양한 백호, 컨텐츠가 다 준비되어 시로, 있습니다. 와우, 정말 멋지죠. 네, 세계로 뻗어나갈 아이들을 키워나갈 놀라운 학습법입니다. 방금 보신 이제 단어 학습 프로그램은요. 지금은 구버전이어서요. 지금 앱을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놀라운 영어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번엔 영문작 번역 공식이에요. 여러분, 번역 공식 들어보셨나요? 이 공식은 몇 가지냐면 30가지입니다. 30가지. 30가지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요. 30분밖에 안 돼요. 앞에 설명해드린 1, 2, 3단계가 이제 끝난 아이들을 앉혀놓고요. 이 해석 공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하고 몇 분 강의하냐면요. 딱 30분. 그거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30분 동안 30가지 번역 공식을 알려주면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니, 안다니까요. 어떤 문장을 갖다 놔도 번역을 하고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작 공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해석은 대충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영작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 그런데요, 희소식입니다. 영작에도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다 이해했어요. 이제 중학교 때 이 문장을 배우면 학교 교과서 받으면 1년 동안 배울 것을 이제 쭉 훑어보는데 뭐 2주면은 내가 1년 동안 배울 걸 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전제는 뭐냐? 4천 단어 이상을 암기했을 때. 네. 당연히 된다고 했죠? 1년간 배울 내용을 2주면 다 정리하는데,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자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영어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죠. 영문장 영작 공식, 영문장 암기 공식이 있어요. 도미노 암기 원리예요. 도미노 암기 원리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뒤에도 탁탁탁탁 쓰러지죠. 이런 도미노 원리를 기반으로 영작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친구들은 문장을 보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 머릿속에 그냥 외워져. 진짜 신기하죠.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는 순간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고생했지만요. 영어는 위치 언어입니다. 위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2단계에 오면 이미 영어식 사고와 영어 설계도와 공식이 쫙 전개되어지죠. 영어 문장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분석이 되고 우리 아이들 머리에 이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작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과 원리들 깨달은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3까지 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몇 등급이요? 1, 2등급. 수능 1, 2등급.
이게 중3까지 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탑할 수 있습니다. 기본 단계 이후에는요, 원리를 알고 적용하고 응용하고 또 수능 준비하는 과정까지 있어요. 자, 너무 놀라운 이거. 지금까지 중3 전까지 내신 1등급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 SF 특허 영어였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